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과 세금의 정석 저희가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제 사업 시행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와 관련된 비과세 내용 한번 살펴보고 그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기간 중에 주택이 멸실됐겠죠. 그리고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대체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그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는 특례입니다. 여기서 대체주택은 취득일 현재 반드시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취득일 현재는 권리상태, 즉 조합원 입주권이라든지 주택 분양권 형태로 취득했다 할지라도 이후에 그 권리가 이제 완공돼 가지고 신축주택이 되겠죠. 그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면은 대체주택으로도 인정된다. 반드시 취득일 현재 주택일 필요는 없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 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원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승계조합원, 즉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분한테는 적용되지 않고 처음부터 주택을 갖고 있다가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한테만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이 대체주택 비과세는 대체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비과세 특례를 주겠다는 거고, 그 대체주택에 1년 이상만 거주를 했다고 하면은 이 대체주택 양도일 현재 우리가 비과세 요건 있죠.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그러니까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과세 요건을 부여하겠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사업 시행 기간 중에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원조합원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여야 됩니다. 무주택자도 가능하고 일시적인 2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나중에 한 채를 팔아야겠죠. 종전주택을.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반드시 대체주택에는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일시적으로 이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재건축, 재개발에 의해서 완공된 주택이 완공됐었을 때는 최소한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고, 그리고 신축된 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가지고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면 조금 더 심플할 것 같아요. 하나의 주택만 있다. 무주택자도여도 되고 하나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 다음에 대체주택을 취득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1주택만 갖고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우겠죠.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다가 사업시행 인가가 나서 얘는 이제 멸실되겠죠. 그럼 나는 살 집이 있어야 되니까 대체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이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를 했다고 하면은 신축주택이 완공된 2년 이내 이 대체주택을 팔 때 비록 대체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특례가 아니고 이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다라는 거. 그러면 이 대체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 받고, 그리고 나서 이 신축주택도 나중에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팔면은 이것도 또 비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간다. 그리고 대체주택을 취득했었을 때 대체주택도 비과세를 받고 그 다음에 신축된 주택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테크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특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주택자가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재개발 예정지의 주택을 취득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무주택자가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재개발 예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후에, 그러니까 취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나머지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 딱 한 채만을 취득해야 됩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 대체주택을 내가 두 채를 샀어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한 채를 팔고 남은 한 채에 1년 이상 거주를 했다고 하면은 이것도 대체주택으로 박아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 예규는 책에 실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추가로 대체주택이 두 채라 할지라도 양도일연제 한 채를 팔아가지고 한 채만 남았다. 그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를 했다라고 하면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사업 시행 기간 중에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는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그러니까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했었을 때 그 비과세 특례하고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특히 사후관리 면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겹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는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적용 대상자는 어떻게 된다겠죠? 원조합원이 아닌 승계조합원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도하는 대상은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종전주택은 언제 양도를 해야 하냐면 조합원 입주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를 해야 되는데, 양도 시기는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내로 양도를 해야 된다. 당연히 이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전주택이 취득한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특례는 승계조합원에 한해서 적용된다. 그리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고, 이 종전주택의 양도일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게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반해서 사업 시행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 대체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제5항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승계조합원은 안 되죠. 원조합원에 한해서 적용되고,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여기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주겠다는 건데, 언제까지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되냐면은 주택이 신축되고 나서 2년 이내 양도를 해야 됩니다. 이 대체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반드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체주택은 1년 이상만 거주하면 돼요. 양도일연제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적용 배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이것도 사후관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주택 완공하고 나서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이 주택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 약간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하고 그 다음에 비과세 요건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조합원 입주권 또 주택 분양권, 특히 이제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된 비과세 특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합원 입주권이 있었을 때 비과세 특례와 관련된 거는 세법에서 지금 현재 한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었을 때 비과세 특례, 두 번째는 조합원 입주권을 새롭게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비과세 특례,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같이 살펴본 사업 시행 기간 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비과세 특례, 이 세 가지인데, 어떤 것들은 원조합원에게만 적용되고 어떤 것들은 승계조합원한테만 적용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가 원조합원으로서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그리고 승계조합원으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를 항상 구별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하고 사업 시행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규정, 얘는 원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그 종전주택이 비과세가 되는 특례는 승계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 그래서 그걸 표로 정리한 게 이 그림표와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조합원 입주권, 그 다음에 주택 분양권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걸렸죠? 부동산 세금과 정석을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했었을 때 정말 꼭 알아야 되는, 너무 디테일한 부분 말고 꼭 알아야 되는 핵심 내용만을 이렇게 담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긴 시간 동안 같이 한번 살펴봤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정석이 이제 초판입니다. 올해 이제 처음 책이 나왔었고, 내년에는 지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지고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책으로 거듭나도록 개정 작업에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좋은 내용 또 강의로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 그리고 책을 만들 때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도록 책을 만든 게 아니고 일반인들, 특히 이제 부동산 세금에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중개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세금에 관심 있어 하는 일반인들을 봤었을 때 너무 어렵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색깔도 조금 컬러풀하게 들어가고 최대한 표하고 그림을 많이 삽입시켜 가지고 이해도를 높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이 책이 다가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이나마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접하는 데 있어서 세금이 좀 어렵잖아요. 조금 낯선 또 특별한 뭐 과목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친근하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아무튼 그동안 강의 듣느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책을 한 권 떼었으니까 책거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코로나까지 잠잠해지면은 강의장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번 같이 축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강의 듣느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세법은 휘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잊을만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계속 강의를 돌려보든지 책을 숙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리바이브 했으면은 아마 계속 그래도 좋은 내용으로 많이 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부동산 세금의 정석 이렇게 해서 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